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통일교에 대해 종교법인 해산명령이 내려질 경우 재산세, 비과세 등의 우대 조치가 중단됩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함께하는 제5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가 오 사랑, 사람이 되고 자연이 되다를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과 기후위기, 전쟁 등 암울한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중동 정세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에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배경 등에 대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일 도쿄지방재판소에 해산 명령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른바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12일 오후 종교법인 심의회에서 이르면 13일 통일교의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모리야마 마사이토 문부과학상은 심의회는 작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신중한 논의를 이어왔다며 170명이 넘는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상세하게 검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7차례 질문권을 행사해 통일교의 거액 헌금과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의 해산 명령을 청구하면 법인 본부가 있는 해당 지역 지방재판소가 심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통일교 종교법인의 해산 여부는 도쿄 지방재판소가 판단하게 됩니다.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한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지방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해산 명령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이 피격 살해되어진 것과 연관되어지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부적절한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감상법과 관련해서 일본 내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청구 명령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종교법인으로서 해산되면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청산 절차 결과 빚이 남으면 청산인이 법원에 파산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이 남으면 법인의 규칙에 따라 처분되는데 규칙이 없는 경우 다른 종교단체나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하거나 국고에 귀속됩니다. 통일교로서는 많은 현금이 동원되어지는 통일교의 가장 중요한 거점 중의 하나인 일본에서의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통일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옴진리교와 명각사 등 2개 종교법인이 해산 명령 청구를 통해 해산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함께하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오 사랑, 사람이 되고 자연이 되다를 주제로 제5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갈등과 기후위기, 전쟁 등 암울한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명과 평화, 자연을 화폭에 담아온 김하순 작가의 붉은 바람 앞에 서다라는 작품입니다. 기후위기로 산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마주한 난민들,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던져진 우리 이웃들의 모습은 생명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줍니다. 평화의 소녀상 작가로 알려진 김석영, 김은성 작가 부부의 작품 약속. 목재 의자와 땅을 밟고 있는 석고발은 우리 사회 혐오와 차별의 광풍으로 핍박받는 평화의 소녀가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의자와 발을 이렇게 묘사하신 건 어떤 이제는 의지를 내는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의지를 내는 그런 포인트,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뭉클하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창조 세계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웃과 자연의 이야기들을 문화예술을 통해 담아온 에큐메니칼 문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는 지난 2019년 1회를 시작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예술제를 계속해 올해로 5회째를 맞았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꼭 우리가 챙겨가야 될 부분들을 지금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좀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좀 더불어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연, 생명을 잇는 사랑, 환경 파괴에 맞선 선한길, 기후위기 프로젝트 전시 등 모두 세계마당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와 혐오, 차별,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구성했습니다. 작가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기후 문제, 사회 갈등 문제들을 해소해내는 그런 생각들을 품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복음이고 저희가 그동안 주변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잖아요. 제5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유명 작가들의 팝아트, 사진, 조각, 회화, 그래피티, 서양화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문화제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삶으로 사랑을 실천해온 이들의 영상 메시지가 담긴 연대의 홀씨를 비롯해 마음의 위로와 힘을 주는 음악 스트리밍 등이 제공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총신대학교가 중앙도서관 명칭을 명신홍 기념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총신대와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지난 10일 서울 사당 캠퍼스에서 도서관 현판 제막식과 함께 명신홍 기념도서관 명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명신홍 박사는 예장합동총회 38회 총회장과 총신대 6대 총장을 지냈으며 총신대 본관 건축비 마련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오정호 총회장은 감사 예배에서 명신홍 박사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일꾼다운 정신과 희생을 계승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로남교회는 이날 총신대 발전을 위한 후원금 10억 원을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최근 15차 총회를 마친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CCA가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성명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CCA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성명에서 한반도 내 끝없는 전쟁 위협과 갈등의 고조로 정의롭고 항구적이며 지속적인 평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CCA는 이어 한반도 내 반복되는 갈등과 긴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전쟁의 종식을 완전히 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결단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CCA는 CCA 회원교단이 오는 2025년까지 진행하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며 이를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가 지난 1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맡은 예장통합총회 김의식 총회장은 여전도회의 헌신에 통합총회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며 치유와 화해를 위해 여전도회가 앞장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전도회 은정화 회장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기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선교 사명 감당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중동 정세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70여 년간의 복잡한 정치, 종교, 민족적 갈등이 얽혀 있는데요. 국제 대리전 양상으로 전쟁이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더욱 기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한인 사역자 연합회 회장
감효환 목사가 전해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 이제 땅의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겠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들 같은 경우는 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중동 근처에 있었던 아랍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분쟁이 1948년 독립전쟁 이후부터 이제 발생이 된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땅을 들어올 때 그냥 무료로 들어온 게 땅을 샀어요. 아랍 사람들한테 늪지대나 그런 땅을 사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게 이스라엘 원하던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귀속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지부나 이제 가자 지부가 이제 생기면서 이거를 이제 더 피워쳐라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분쟁이 계속 오면서 무력과 여러 가지 테러와 서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고, 테러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억압 정책을 펼쳤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쌓여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란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 해왔어요. 하마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고, 이스라엘이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제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과 계속 협정을 맺고 수교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란과 팔레스타인은 이제 고립이 돼가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사우디였죠. 사우디와 이제 협정을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고립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정치적인 문제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극우 정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약간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 약간의 억압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거는 하마스와 이란이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로켓만 발사하는 걸로 끝났는데, 지금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지상으로 나온 것이 이제 되게 충격인 거죠. 가자지구 근처에 있는 유대인 정착존에 들어가서 타살을 하고 이제 엄청난 숫자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총 들고 나온 사람들이 이 가자지구 주변을 활보했다는 얘기 듣고 다들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72시간 동안 먹을 수 있는 물과 음식을 준비하고 방공호에서 있을 수 있는 걸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제 곧 지상군을 투입할 거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예비군들이 지금 30만 명이 모였거든요. 이거 엄청난 숫자인데, 이 30만 명 중에 그동안 반정부 시위했던 사람조차도 이번 문제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서 지금 가자지구를 대부분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상군이 투입이 된다라는 거는 일단 대량적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이스라엘에서 표현하면은 9.11 사태와 홀로코스트 충격과 똑같다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상응한 공격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미 가자 지구를 전체를 다 둘러쌌어요. 지상군들이. 이제 명령만 있으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저도 잘 그거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규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실은 팔레스타인을 만나보면은요, 이스라엘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 무슬림이나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심지어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팔레스타인들도 있어요. 이거를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에서 더 하나 나가면 아랍 크리스찬들과 믿는 유대인들 간의 관계가 지금 계속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같이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등장하면 서로 완전 감정의 골이 깊어지거든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테러리스트와 이스라엘 싸움이다라는 거를 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모든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희생당한 분들이 정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가자지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아랍 유대인들을 동일하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감요한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1924년 설립된 서울 광진구 자양교회가 100주년을 맞아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의 뮤지컬 스크루테이프 공연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위치한 자양교회가 100주년을 맞아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힘든 이 시대 가운데 100년을 맞이한 교회가 힘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큰 기쁨이 되고 지역사회를 축복하는 새로운 교회로 도약하는 콘서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양교회는 1924년 월러스 앤더슨 한국 이름 안대선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교회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2주 동안 뮤지컬 스크루테이프를 공연합니다. 뮤지컬 스크루테이프는 C.S. 루이스의 원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각색한 작품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아주 일상을 통해서 진짜 파고드는 어떤 유혹들, 그리고 거짓들, 속임들이 있다라는 것을 작품 속에서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악마의 마음을 엿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수영로교회의 이번 뮤지컬 스크루테이프 공연은 서울 공연 티켓의 절반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인 미스바 대성회 발대식이 강변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발대식엔 부산 16개 지역 기독교연합을 비롯한 여러 교계단체들이 참석했습니다. 연합해야만이 소수인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일구어온 이 회개의 터전 위에 다시 회개의 불을 붙여서 한국교회가 살아나자.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가 2023 후반기 이단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 협회장 진용식 목사가 나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단에 대한 이해와 동향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